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보도국의 강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인사드리는 코너는 정치카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종로구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시죠. 현역이기도 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함께 정치카페 재미있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한창 바쁘실 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예. 하루 일정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일단 출근길 인사를 드리죠. 네. 예. 아침 일찍부터 그 많은 시민들이 이제 출근하시니까 인사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인근 거리를 다닙니다. 인근 네.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 주민들과 접촉하고 또 때에 따라서 뭐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다시 퇴근길 인사 그리고 나서 또 그 지역의 또 거리 인사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그 일정을 점검한 다음에 퇴근하면서 다시 이제 뒤늦게 귀가하시는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귀가하시는 분들 네. 다시 만나서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때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새벽에 나오죠. 하루 세끼 식사는 잘 하고 계시죠? 네, 새끼는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네. 꼭 챙겨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가끔 걸릴 때도 있죠. 아니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냐 했는데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인사 또 인사 인사 태어나서 아마 이번 선거 운동만큼 인사를 많이 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동안에 판사 시절 감사원장 겪었던 시절 그리고 처음에 초선으로 이제 나오셔서 보궐에 나오셨을 때 유권자 만났던 시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인사는 이 강도도 점점 많아졌을 것 같고 셌을 것 같고 일단 우선 접촉하는 분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만났던 제가 네. 한 수십 년 동안 만났던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한 요 2, 3년새 만난 분들이 글쎄요. 한 100배 되지 않을까. 100배. 그만큼 열심히 인사를 하고 많은 다니시니까. 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예. 하고 또 인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만 우리가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마음을 숙이자 이런 맞습니다.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평소 좋아하시는 운동은 있으신가요? 탁구를 좀 쳤죠. 원래는 오. 제가 테니스를 오래 쳤는데 탁구를 치시는구나. 탁구를 예. 치면서 건강 관리를 했는데 요즘은 뭐 걷기로 건강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4년마다 하는 운동이 제일 힘드니까. 그죠? 선거 운동. 예, 네. 맞습니다. 요즘에 유권자들한테 듣는 얘기가 이 최 후보님이 예전보다 청바지를 굉장히 종류별로 자주 입고 다니신대요. 예. 그 평소에 이제 의원 생활 하실 때보다 지금 당연히 더 자주 입고 다니시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젊게 보이고 싶다? 혹시 이런 일단 건가요? 청바지가 편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막 입기 좋고. 네. 제가 입는 청바지가 이제 창신농제 청바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메이크 없는 그 우리 창신농제 청바지인데 공제 정말 청바지를, 예, 네. 정말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가 묻어도 네. 좀 며칠 안 빨아도 괜찮아요. 바쁠 예. 때는. 아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훨씬 입고 다니시기 그럼요. 좋고 뭐 젊게 봐주신다면 뭐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고. 하루에 이제 종로에 17개의 동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도시면 이제 후보님이 생각하는 종로를 봤을 때 다시 태어나도 이 동네는 참 괜찮은 동네야 하는 동네 있을까요? 종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그중에서 근데 제가 꼭 하나를 찝으라. 저는 제 감사원장 시절에 제 공간이 뭐 구기동, 뭐 네. 평창동하고 붙어 있는 곳이라 네, 평창동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서 있어서 그 지역은 좀 아는데 네. 이제 정치를 하고 나서 이쪽 그 동부 지역 창신동 네. 이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창신동이 의외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매력이죠? 물론 주거 환경이 뭐 썩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창신이동 595번지인가요? 돌산 전개지 네. 밑에 거기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이런 곳이 있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신동의 그 뭐 예를 들어 창신 이동 거기 자주 다니잖아요. 다니시는 분들의 모습 그리고 또 산마루 공원이라든지 예, 또 그 위에서 봤을 때 이 서울의 전경 이런 것들이 참 매력이 있는 그리고 그 좁은 계단들 왔다가 오르내리는 게 정말 사시는 분들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 동네가 가지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곳곳에 또 이제 또 재미있는 그 지점들이 좀 네. 있어요. 뭐 어린이 공원, 산마루 네. 공원도 있고 그렇죠. 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그만 그 가게들 그런 것들도 괜찮고 창신시장에 있는 맛집들도
뭐 재밌어요. 네. 종로에서 임기 2년. 네.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분들께서도. 그래서 아, 그래요? 만나시면 저 2년 동안 최재형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멘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로 구민들하고 이제 많이 접촉을 하고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녔는데 제가 종로 구민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가장 이 종로가 과연 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창신동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주거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이런 상태로 물론 거기 또 적응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 정체돼 있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난 민주당 그 구청장, 국회의원 계실 때 도시개발, 주민들이 편의를 위한 도시개발보다는 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약간 이념적인 그런 정책을 펴서 종로가 좀 정체돼 있었던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재개발을 할 경우 내가 과연 여기서 계속 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분담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각종 규제입니다. 고도 제한, 용적률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풀어야지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열쇠도 문제도 풀 수 있겠다.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서울시장, 뭐 국토부 장관, 뭐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접촉하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지난 연초서부터 이제 서울시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40여 년 만에 일부 지역은 한 거의 40년 만에 처음이죠. 고도지구 제한이 지금 풀기로 결정이 돼서 아마 조례 개정 부분만 남아 있고 자연경관지구도 이제 개정하고 있다는 작업 중이라는 게 며칠 전에 이제 뉴스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 그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가장 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뭐 했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도 소소하게 이제 여러 민원들 해결하고 그런 건 많죠. 그러나 그건 또 뭐 구청이나 시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거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서 이제 부탁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걸 협의하고. 뭐 제가 그것을 뭐 제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네. 나름 2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대면하면서도 그렇고 청년들 많이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예. 청년들이 형은 형이잖아. 그럼 최재형도 형이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또 젊은 피를 또 이렇게 느끼시면서 소통하는 뭐 어떤 비법이 있으십니까? 우선 뭐 저희 애들이 제가 이제 애가 넷인데 그 아들 둘이 이제 20대. 그렇죠. 아직 큰 애가 96년생이니까 그렇죠. 아직 둘 다 20대예요. 그리고 걔네들도 아직 공부하고 있고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그 20대 뭐 크게는 30대 청년들이 그 실상을 제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근데 요새 그 청년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보면은 우선 청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거는 이 청년들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여기에 굉장히 이걸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게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20대 지지율이 거의 1% 내지 뭐 어떤 데는 0% 나온 데도 있고 전혀 이제 거기 그 20대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20대 그 청년들이 이 공정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제 그걸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는 사실 20, 30대의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후진국 시대에 태어나서 중진국 이제 선진국이 경험했는데 얘는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에서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스펙도 우리 시대보다 훨씬 애들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과연 우리가 자랄 때의 미래만큼이나 그렇게 희망적인가? 아이들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젊은이들의 고민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돈 많이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거 다 후세 그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 짐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정말 그 자녀들 20대를 생각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세대라면은 그 아이들이 그 현재 2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 잘 인식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일의 전략으로 이렇게 만나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 국민의힘 몇 석 예상하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뭐 다수석을 차지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200석 뭐 탄핵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교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는 일단 과반의 의석을 얻어야지 지난 2년 동안 거대 여당이 발목 잡았던 정치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2주간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고 하여튼 과반의 의석을 목표로 뚜벅뚜벅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뭐 저 개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후보님의 과반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다. 시간은 짧고 드릴 질문은 많고 최재형 후보님께 다선 국회의원이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냐 자, 선택하러 가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대선 경선에 나가서 예비 후보지만 겪어봤어요. 근데 다선 의원은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본 걸 해보고 싶다. 안 해본 걸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재선도 다선인가요? 그럼 재선 이후부터 3선부터 저희가 이제 다선으로 보는데 해야죠. 네.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그 종로에 출마하시게 된 여러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만 최재형이라는 이름으로 난 종로에 당선이 돼야 된다는 삼행시 한번 줘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운을 띄울까요? 네, 해보세요. 네. 자, 어떤 의미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재형이 재선되어야 종로의 전성시대가 도래한다. 형만한 아우들은 없다. 와, 이런 또 의미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새로운 면을 봤다라고 해주실 것 같은데 여론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여론조사는 일각에서는 여론 조작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선거에서 정말 투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후보님만의 생각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어떤 돌파구가 있나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여론조사가 최근에 이제 뭐 야당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저는 조작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주 동안 정말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국민 속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모습, 정말 국민들을 겸손하게 섬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는 종로가 대통령 또 서울시장, 구청장 이제 우리 다 여당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가서 네 바퀴와 같이 굴러가면서 종로의 발전을 정말 순조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종로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리고 또 야당 후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바퀴 3개 가지고 가긴 그렇잖아요. 또 사이즈가 다른 바퀴가 들어가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종로 구민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 종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 종로 구민들께서는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우리 주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딱 1분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로 구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이 종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렸던 밑그림에 이제는 색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우리 종로의 아름다운 색칠을 하면서 우리 종로의 발전, 중단 없는 발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